바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맡으신 역할, 감독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맡으신 역할과 이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리데이 연출한 최정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글로리데이에서 용비 역할 맡은 지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영화 좋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리데이 상호 역을 맡은 엑소수 김준변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와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를 보시고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리데이에서 지공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월요일 낮부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리데이에서 두만 역할을 맡은 김희찬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영화 글로리데이가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니까 영화에 대한 질문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거든요. 네,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지수 씨랑 준면 씨, 희찬 씨는 첫 영화고 유준열 씨도 이제 짧게 출연을 하셨지만 주연을 맡으신 건 거의 처음이시기 때문에 네 분들이 그 영화의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느낌과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울었었는데 너무 좋은 청춘 영화가 되겠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작품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처음 필모그래피에 영화를 올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저한테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영화를 봤을 때 제 첫 필모그래피를 올리고 싶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항상 언제가 중요하다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기를 시작하더라도 이런 글로리데이라는 좋은 작품으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오늘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소셜포비아가 개봉을 했었고 그 소셜포비아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던 찰나에 글로리데이라는 작품을 읽고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감독님이랑 대화를 했을 때도 너무 같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소셜포비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던 어떤 그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와 동료들을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20대로서 너무 하고 싶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캐스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촬영했던 너무 감사한 기억이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준비되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YTN 플러스 강내리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제목은 글로리데이인데 약간 무겁고 좀 진중한 면도 있고 이런데 제목하고 조금 다르게 내용이 글로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배우분들 굉장히 출연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지수 씨 같은 경우에 이 시나리오를 읽고 울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울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시나리오 설정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영화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원래 시나리오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의 장면이 아이들이 졸업식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이 모든 사건을 겪고 졸업식에서 아이들이 서로 만났는데 서로 쳐다보지 못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못하고 졸업식을 끝내는 장면.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젊은 청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영광의 날이 펼쳐져야 하고 그리고 되게 멋진 꿈꾸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순간이 그래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좀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정이 이제 겨울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설정이 좀 바뀌었는데 반어적인 표현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글로리데이라는 제목을 고수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20살 친구들 이야기고 그리고 뭔가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와닿았었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정말 좋은 친한 친구들이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또 정말 제목처럼 글로리데이여야 할 그런 시기에 또 그렇게 엉글로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으셨는지 아까 질문에 일단 무너지는 과정 그게 가장 슬펐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마음이 아팠었는데 보는 내내 부모님한테 휘말리고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멀어져 가는 게 그렇게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그 과정들이 되게 마음 아팠어도 어떤 특별한 한 장면은 아니고 네. 네, 기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질문. 네, 저기 뒤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고요. 김준면 씨께 질문이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초반에 빨리 병원으로 가버리는데 그래서 더 다른 출연 배우들에 비해서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반에 병원으로 가게 돼서 좀 물론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드렸지만 좀 더 동료들과 혹은 혼자서 더 다채로운 모습의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많이 나오지 않는 면에서 사람 김준면으로서는 아쉽지만 배우 김준면으로서는 영화 흐름상 정말 적절한 때 영화에 모두가 몰입할 수 있게끔 그런 그런 역할이 나올 때 정말 딱 잘 맞춰서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상우가. 네. 상우 귀엽죠? 안쓰럽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예, 저기 대기자님. 예, 오마이뉴스 이상필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유준열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전 발표할 때는 감독님이 20대니까 어른의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싶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니까 그 20대 아직 미혼의 청춘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서 그 면을 듣고 싶고요. 윤열 씨는 가장 그 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맏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캐스팅 과정도 준비 과정에서 내 친구들과 내 배우들과 함께 그런 친분을 쌓았던 과정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장 영화나 청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많이 봤던 성장 영화나 청춘 영화들은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를 관통하는 친구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시 어떤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성장통 같은 걸 다루고 있었다면 글로리데이에서는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서툴고 그러니까 사실 욕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툴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까지 한 친구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조금은 다른 지점을 짚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 친구들과 어떤 친해지는 계기 과정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사실 딱히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너무 동생들이 너무 편하게 대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이제 첫 미팅 때 다 같이 모인 날 너희들 이제 또 친구다 친구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친구들이 금세 친구처럼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이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촬영이 끝나고도 응원하고 촬영 중간에도 각자 스케줄 있으면 서로 응원하면서 되게 애틋하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 조명현입니다. 좀 영화 먹먹하게 잘 봤는데요. 감독님께 질문 있어요. 그 나이가 많을수록 좀 어떤 청춘에 대한 좀 더 안 좋은 이미지로서의 어른의 모습을 좀 부각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형은 좀 이렇게 다 토닥이는 모습인데 부모님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시는데 어떤 어른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류준열 씨의 그 캐릭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류준열 씨랑 김희찬 씨가 생각하는 의리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른의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인지 그리고자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사실은 제 모습들을 많이 반영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세상에 진심이나 어렸을 때는 굉장히 진심이나 진실 뭐 이런 되게 가치 있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괜히 노력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굉장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고 거짓과도 손을 금방 잡고 그리고 이런 진실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제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모습을 담고자 영화에 담고자 어른들을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질문 쫓아가다가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뒤를 놓쳤는데, 그러니까 의리 제가 생각하는 의리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죠. 네. 뭐 모르겠어요. 의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볼 때는 되게 거창한 단어일 수 있어서, 근데 조금 바꿔서 약간 우정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친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일수록 뭔가 이게 더 대우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더 조심하고 배려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뭐 가깝게는 부모님도 있고 지금 뭐 의리나 어떤 우정에 관해서는 친구들, 특히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오히려 막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행동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 사람이고 내 주변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더 제가 그만큼 더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게 뭔가 우정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준열이 형 말을 듣고 저도 뭔가가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의리는 좀 친하면서 막대하기도 하지만 그냥 마음은 위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기 뒤에. 네, 스포츠조선 김표영이라고 합니다. 배우 네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에서 보면 어쨌든 소년에서 어른을 넘어가는 시기에 세상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모습인데, 네 배우도 똑같이 사실 20대, 유진유 씨는 30이 되셨지만 네 배우분도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극중 인물들처럼 이렇게 어른들의 세계에서 조금 상처받은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좀 더 공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지금까지 20살이 되어서 어른의 세계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좀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심오한 이야기라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염생 기간이 되게 오래돼서 어렸을 적부터 염생을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물론 어른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사회를 느꼈던 게 참 많은 아이돌들이 그렇겠지만 데뷔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계속 매년이 지날 때마다 느끼면서 정말 빠른 나이에 뭐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 했지만 나 말고도 정말 어른이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 사회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어른들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지수 씨랑 희찬 씨랑 준열 씨도. 그걸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안 좋은 일들은 원래 또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린 건지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어떤 사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사소하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조금 받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수 씨가 좀 생각하시는 동안 준열 씨랑 희찬 씨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사실은 생각하면 너무나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례보다도 저도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고 아 그때 내 나이 때 저에게 조언해줬던 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이 나이 때쯤 뭐 형이든 뭐 삼촌이든 간에 받았던 상처들을 또 누군가에게 저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좀 더 이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주지 말아야겠다. 더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얼마 전에 뭐 그 초등학생 꿈 조사인데 1위가 건물주라고 그 조금 충격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의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얘기가 의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라고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때 어렸을 때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이제 더 뭔가 표현이 세져서 이제 건물주가 돼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상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상처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꿈을 그렇게 꿨다는 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그런 상처를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특별한 뭐 사례라기보다 이제 커오면서 어렸을 때는 무언가 원하면은 부모님이 해주고 가질 수 있었는데 커가면서 이제 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뒤에 기자님. 예, 저는 연합뉴스 기자 홍국기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감독님께서 영화 제목에 얽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나리오상에 원래 있었던 졸업식 장면이 최종적으로 없어졌다면 이 제목을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원제를 특별히 고수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면 이 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직관적으로 영화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즘 그 보이그룹, 걸그룹 가수들이 영화에 출연하는 게 좀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엑소 김준면 씨를 캐스팅한 데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그 연출 의도대로 캐스팅한 것이지 아니면 그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말씀해 주시면. 네, 그 졸업식 장면을 바꾸면서 글로리데이를 그냥 고수한 이유는 졸업식 장면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 청춘의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친구들이 영광의 날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응원 같은 게 담겨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과 제목과 대비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준면 씨를 캐스팅한 이유는 이 작품을 하면서 두 가지의 어떤 캐스팅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성장 영화나 청춘 영화들이 젊은 배우들을 계속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좋은 젊은 배우들 앞으로 한국 영화의 미래를 스크린에서 계속 보게 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배우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첫 번째 욕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스타를 캐스팅할 수 있다면 그 배우가 가진 어떤 기존의 이미지를 좀 많이 깨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준면 씨 같은 경우는 두 번째와 첫 번째의 어떤 이유가 적절하게 조화가 됐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고 기존의 엑소의 화려하고 멋있고 무대 위에서 그 팬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가장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난한 역할의 상우 역을 맡으면서 그 모습들하고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면 그냥 관객들이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우 역할을 위해서 감독님이랑 준면 씨랑
예, 뭐 좀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동네를 가보셨다고. 예. 예, 그 준면 씨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디션을 오래 봤는데, 그 준면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상우 사는 동네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가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꺼내기 전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준면 씨가 되게 감독으로서 되게 기특했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 되게 오랫동안 그 동네를 거닐면서 상호의 감정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래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우 역을 맡았던 그 준면 씨도 혹시 감독님과의 그 시간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성원한 캐릭터를 감독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감독님과 얘기, 물론 대본에도 많이 숨겨져 있겠지만 인물에 대해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캐릭터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감독님도 저를 잘 알아야 좀 더 저에게 좋은 코멘트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감독님과 정말 많은 시간을 가졌고, 영화도 많이 같이 봤고 밖에서 많이 뵀어요. 그리고 영화 소셜포비아도 보면서 저기 양갱이라는 양갱이? 역할, 양갱. 안 봤네. 안 봤어. 한 1년 지났으니까 제가 죄송해요. 1년 지나서 갑자기 플래시가 왜 이렇게 터지는 거죠? 네. 저 역할 배우 어떠냐고 했을 때 연기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준현 형을 딱 이렇게 캐스팅하시더라고요. 저를 캐스팅한 거는 준비해주신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어머니? 저도 뭐 한 표를 던진 거죠, 저도.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그 지금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희찬 씨도 그 야구 선수 캐릭터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바꾸면서까지 캐스팅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하셨던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 읽었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원래 두만이는 덩치가 좀 있고 뚱뚱한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두만이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감독님이 선뜻 두만이를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하면서 읽었었는데, 감독님이 되게 두만이의 그 여린 마음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성격,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두만이를 캐스팅해 주신 것 같고요. 야구에 있어서는 사실 태어나서 야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간 열심히 야구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 영화 잘 봤습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공식 지정 잡지 스타포커스의 오현지 편집장입니다. 예,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하고 김주면 배우님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순정도 개봉했는데 이제 조명수 배우님하고 이제 두 분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서로 이제 뭐 주고받은 응원 메시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이게 남자의 의리와 우정을 그린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제 예전에 탐정 영화 때도 이제 약간 조금 말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나운서가 자기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커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좀 호감을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연출을 하면서 아나운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갔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대중들에 알려져 있는 직업이고 뭔가를 지켜야 할 게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제 취객이나 아니면 배달원이 아나운서를 알아보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계기의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꼭 아나운서라기보다 약간 뭔가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 모습도 사실은 제 모습을 약간 투영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많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좀 불의에 침묵하게 되거나 그런 모습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멤버 병수의 순정이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저도 재밌게 잘 봤고 좀 뭐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 촬영을 하거나 영화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재밌게 볼게 믿는다 약간 이런 믿을게요 형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뭐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보고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준다는 말만큼 참 힘이 되는 말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한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고 저기 뒤쪽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뉴스 고홍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전 약간 깃털처럼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류준열 씨 아까 그 신음 소리 내는 장면 굉장히 능청스럽게 잘 소화하시던데 그와 관련된 뭐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김준면 씨는 아까 제 눈에만 보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 리어카 장면에서 팔의 힘줄이 되게 두드러져 보이더라고요. 그거 약간 팬심을 저격한 의도적인 연출인지 아니면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약간 힘줄도 많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보였던 것 같아요. 참 디테일하신 분이시네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그러니까 주열이 형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에서 그렇게 힘줄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저도 다음에 혹시 영화를 찍게 된다면은 영화나 작품을 하게 된다면 약간 좀 남성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상을 오픈하거나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장면은 열심을 저격하려고 한 장면은 아니고요. 뭐랄까 그 촬영 당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은 그 현장에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뭔가 하면서도 굉장히 저 스스로 되게 부끄럽고 난처하고 마치 좀 그래서